개발팀입니다. 아이템 포크레인 기능과 현재 개발 상황 그리고 개발 예정 사항을 안내드리기 위해서 본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나씩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릴게요. 우선은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내 설정입니다. 그리고 가격 정책 설정은 저희가 넣는 가격 공식을 미리 저장해 두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넣는 항목에 대해서 입력을 한 거고, 그렇지 않고 독일 또는 중국에서 대형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템플릿 이름을 지정하셔서 대형 몇 킬로 이상 몇 킬로 미만일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지정을 하신 후에 저장을 눌러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중국 대형에서 초대형이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배송비가 의미하는 환율은 이제 원하시는 해당 국가의 환율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현지 배송비, 이제 독일의 경우는 예를 들면 1,45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200원으로 넣었고, 현지 배송비는 해당 제품이 중국 현지에서 중국 배대지로 가는 배송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해당 배송비가 발생할 경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0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대지 배송비도 미리 사전에 해당 사이즈, 특정 사이즈 이상의 것만 다루겠다 하는 키로수와 부피를 이제 가격표로 보시고 해당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진율 넣어주시고, 추가 마진의 경우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4만원 정도를 기존 마진에서 더 붙이겠다, 기존 가격에서 더 붙이겠다 할 경우에는 마진율을 0으로 두고 추가 마진을 이제 원하시는 금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는 테스트니까 일단 이렇게 넣어두겠습니다. 추가 비용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관부가세의 경우는 이렇게 활성화, 비활성화를 클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비활성화 하실 경우에는 금액이 높건 적건 간에 관부가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위에 설정하신 공식 그대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활성화를 하실 경우에는 이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에만 이 아래에 있는 관부가세 공식이 적용이 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전 기준인 150불을 이제 넣어놨고요. 150불 이상일 경우에 이제 관부가세율이 적용이 돼서 계산이 됩니다. 현지 부가세율이 있는 경우, 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부가세율을 넣어주시고, 없는 경우에 0을 눌러주시고, 수출 신고 수수료나 원산지 증명 수수료 있는 경우 넣어주시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게 여러 개 스토어에 동일한 제품을 등록을 할 때 이제 가격 차이를 둬서 특정 스토어를 모으는 전략을 하시는 셀러분이 계시다면, 대표님이 계시다면, 이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해당 저렴한 가격을 몬다라고 했을 때 쿠팡과 인터파크에 가중치를 더 줘서 스마트 스토어가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게 하는 전략을 이제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토어 수수료도 원하시는 수수료율 또는 스토어에서 각자 지정한 수수료율을 넣어주시면 되고, 대형일 경우 가구나 특정 기계를, 대형 기계류를 다룬다는 뜻이니까 쿠팡에서 카테고리 지정한 이제 수수료율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마치시면 이제 여기에다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미 존재한다고 하네요. 다시 1로 해서 추가를 하면 이렇게 이제 템플릿이 추가가 되고, 앞으로 중국 초대형 제품을 소싱할 때 이 가격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미리 지정한 전략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후에 이제 업무를 하실 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저장까지 된 상태에서 여기 지금 원화로 되어 있지만 추후 텍스트 수정할 예정이고요. 당시 현지에 있는 가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몇 위안인지, 예를 들면 2,000 위안이다 라고 하면 해당 상품의 가격이 이제 각 단계별로 계산이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엑셀 양식이나 다른 양식이 있으시다면 한번 비교를 해봐 주시고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지만 저희 시스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 공통 설정에도 이미지 업로드, 이제 원하시는 상단이나 하단 이미지가 있으시면 여기서 넣어주시면 되고, 앞으로 이 이미지는 여러 개를 등록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할인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묻는 칸이 있는데요.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의 경우 이제 유독 가격 차이가, 옵션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스마트 스토어 정책상 등록이, 특정 옵션들은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 옵션과 B 옵션의 가격 차이가 50% 이상일 때 A 또는 B 옵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제 경우가 생기는데, 뭐 유럽 구매 대행도 아마 마찬가지인 상황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이 경우에 활성화를 하면은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판매가와 할인율을 계산을 해서 그 상품을, 모든 상품이 다 등록될 수 있도록 판매가를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가장 높은 옵션 가격들만 지정해서 할인율 적용 없이 이제 상위 50%에 있는 옵션들만 등록이 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칙어 설정은 이제 상품이 해당 단어가 포함된 경우, 번역됐을 때 해당 단어가 포함된 경우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 실패가 처리되는 단어들을 지정하는 겁니다. 브랜드 항목들이 이쪽에 포함이 될 거고요. 이제 뭐 쉼표를 구분해서 여러 개를 등록하실 수도 있고, 뭐 엔터를 통해서 이렇게 추가가 가능합니다. 키워드 학습 설정은 특정 단어를 이제 교체를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다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있을 때 이거는 라로 바꾸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 다 먼저 템플릿을 다 받아서 현재 있는 기능, 그 리스트들을 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엑셀에서 추가를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시스템에 반영이 되도록 구현을 해놔서, 여기서 이제 넣는 게 좀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엑셀을 받아서 그쪽에서 조정을 하신 후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기본적인 내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 아이템 포크레인은 대량 등록과 반자동 등록 기능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 기능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량 수집 기능을 눌러주시면 키워드 기반 대량 수집이라는 항목이 나오고, 수집 스토어는 현재 이제 이렇게 제가 테스트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서 다 보여지지만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타오바오가 저희 기본적으로 무료로 수집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타오바오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키워드는 이제 검색하고자 하는 상품의 상품 키워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철제 의자라는 키워드를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중국어나 또는 이제 원하시는 사이트의 언어로 변경이 자동적으로 돼서 검색이 되고요. 해당 키워드로 나오는 상품들이 아래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 기능은 사실 1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다른 셀러 대표님들께서 이미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4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이제 검색을 해서 가져오겠다라는 전략을 취하실 수도 있고, 최소 판매 수량이 100개 이상인 것, 그리고 판매자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그리고 최소 가격은 나는 낮은 금액대보다는 좀 더 높은 금액대를 원한다 라는 의미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싼 금액인 이 정도는 5,000위안은 넘지 않겠다 라는 의미라서 이렇게 설정을 하신 후에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 필터대로 검색과 정렬이 돼서 노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이제 보게 되면은 좀 이 필터 자체가 좀 판매자 평점 때문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색할게요. 판매량기 중으로. 네, 이렇게 되면 좀 더 저희가 원하는 이제 절제 의자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었다는 뜻은 선택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집을 하겠다는 대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집 대상인 게 100개다 라는 뜻이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선택이 된 상태로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 상태가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전체 상품 선택하기를 2번 눌러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전체를 만드신 후에 원하시는 상품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더블로우기를 눌러서 원하시는 상품의 그 대상을 더 늘릴 수 있어요. 페이지 자체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하게 되면 총
3개 페이지를 불러오게 된 거고 300개가 이제 수집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쭉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상품 선택을 해제하고 원하시는 상품을 이렇게 쭉 내리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의 개발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구매 대행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지재권과 상표권, 이 브랜드들이 포함된 제품들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제품들이 여과 없이 이제 리스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 또는 반자동으로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사전에 선별하지 않으면 추후에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쭉 바라보시면서 브랜드 제품일지 아닐지 것들을 미리 사전에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는 작업이 다소 번거로우실 수는 있어도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5개 정도만 테스트로 선택을 하고 이걸 눌러줄게요. 그리고 나서는 선택을 한 후에 이제 등록을 하기 바로 직전에 수집을 하는 단계에서 라이텐포클에 있는 포인트를 차감을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이유는 포인트 차감이 없이 이제 등록 전에 이 상품을 포인트를 차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분별한 상품 수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들께서도 수집하실 때 굉장히 추후에 걸러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느슨한 필터를 가지고 상품을 수집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 추후에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이제 저희 경험이 있어서 수집 단계에서부터 이 좀 더 촘촘하게 상품을 걸러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제적으로 포인트를 차감을 하게 하고 추후에 등록 과정에서 등록을 제외하거나 또는 등록을 과정에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제 모든 포인트로 반환을 드리기 때문에 환불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수집 단계에서부터 좀 촘촘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집을 하게 되면 수집 완료로 뜨게 되고 이렇게 이제 버튼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일괄 설정을 누르게 되면 아까 내 설정에서 보셨던 항목들이 여기에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어에 넣을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해당 그 등록권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철제 의자고 이건 테스트로 넣은 거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스토어 앞에 상품명 앞에 추가할 단어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쉼표의 뜻은 이제 추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안에 이 쉼표로 구분된 3개 단어 중에 하나만 저희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하지 않다면은 단단한, 철제, 캠핑 이런 식으로 좀 이어서 적어 주셔야 되고 쉼표로 구분되는 순간 이것들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상품명 뒤에 고정적으로 들어갈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세 페이지 내에 반복 삽입될 키워드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상세 페이지 내에서 이미지 사이 또는 텍스트 사이에 어떤 특정한 간격으로 저희가 여기에 적어주신 단어들을 입력할 거예요. 하지만 상품 페이지 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품 단어 자체를 여기에 넣는 단어 자체를 흰색으로 처리를 할 거라 고객이 인지할 수 있는 눈으로 인지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좀 더 해당 키워드로 검색이 잘 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로직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형 키워드 또는 완전 이제 소형 키워드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검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키워드의 경우는 이제 테스트니까 제가 아까 미리 걸어둔 요 A, B, C, D 1, 2, 3, 4를 걸어둘게요. 메인 키워드와 수식 키워드입니다. 요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A, B, C, D 1, 2, 3, 4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를 검색을 해서 야외 의자라고 눌러주시면 이제 각각의 스토어에 매칭되는 것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불러오게 되고 변경을 원하시면 이렇게 눌러서 이제 추가로 검색해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격 정책 템플릿에서는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이제 중국 초대형 -1 한번 눌러볼게요. 테스트니까 이렇게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것들이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좀 이제 금치거나 이제 키워드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봐주시고, 금치거의 경우는 이제 브랜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브랜드를 다루시는 분들께서는 이 금치거 사용을 빼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또 다만 이제 뭐 성인 키워드라던가 뭐 네이버 자체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어들이 올라가지 않도록 기본적인 금치거들만 이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개별 설정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수집 대상인 항목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쭉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명도 앞에 들어갈 단어, 뒤에 들어갈 단어들이 아까 저희가 지정한 것들 안에서 랜덤하게 하나가 지정이 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거는 시스템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메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금치거 주간화 키워드 학습은 아까 보셨던 걸 한 번 더 저희가 메뉴 넣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리스트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대표님들께서 업무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많이 될 거예요. 중복 단어 제거를 누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상품명 안에서 중복된 단어들이 사라지고 맨 앞에 있는 단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가 보이게 되고, 이제 제목 랜덤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D와 A, 이 알파벳과 숫자는 아까 저희가 일괄 설정에서 넣었던 메인 키워드와 수식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메인 키워드는 좀 더 대형 키워드 위주로 넣어주셨을 때 이런 식으로 앞단에, 좀 더 앞단에 입력이 되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수식 키워드의 경우는 좀 더 뒷단에 입력이 되도록, 배치되도록, 이것도 물론 랜덤이지만 가중치가 좀 더 뒷단에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번역된 단어 자체에 대한 컨트롤을 모두 다 하시기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저희가 메인 키워드, 수식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의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도한 키워드들이 삽입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넣은 거예요. 물론 랜덤성에 좀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이것도 어쩌면 구매 대행 사업에 있어서 랜덤성, 키워드의 랜덤성도 어쩌면 초기 상품 판매할 때에 주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좀 4번이 앞으로 나왔지만 뒤에 이제 B가 배치가 되었고요. 뒤에 이제 수식 키워드들이 같이 이제 배치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썸네일 이미지 순서 변경의 경우는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아까 썸네일이 좀 깔끔한 것들을 고르긴 했지만 이제 대부분 대표 썸네일에 밑에 배너가 들어가 있거나 중국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는 이제 대부분 다 이 첫 번째 썸네일 대표 이미지로 상품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다른 판매자분의, 셀러분의 상품과 묶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두 번째 썸네일로 교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면 이렇게 모든 상품들이 두 번째로 교체가 됩니다. 또는 세 번째로 한 번 더 바꾸겠다 하시면은 이 세 번째 있는 이미지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네. 그 이미지 번역의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요게 좀 이미지 번역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미지 번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이미지 번역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번역이 진행이 되고,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별도의 영역을 지정하거나 브러쉬 작업을 하거나 뭐 백그라운드를 날리거나 할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텍스트를 감지하고 비슷한 텍스트와 폰트로 바꿔서 번역을 하도록, 자동 번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번역 자체를 하는 그 이미지별로 이제 시간을 들이는 것마저 감소시키기 위해서 AI가 모두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추가해 둔 상태입니다. 이미지 번역까지 마친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상품명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하시고, 후에 옵션 정보로 오셔서 가격 정책이 문제가 없는지, 옵션명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옵션에 대해서 뭐 옵션명을 잘라낼 건지 순번을 A, B, C, D로 바꿀 건지, 옵션 내에서도 바꿀 내용이 있는지, 공백을 제거할 건지, 만약에 조정이 잘못됐다 하면 다시 원상복구. 그리고 이제 금액대가 이제 옆에 저희가 마진을 표현해 드리긴 했지만 원하는 마진보다 좀 적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더 마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추가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일괄적으로 마진이 추가가 되는 형태고요. 판매가를 통일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통일할 수도 있습니다. 재고의 경우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재고 정보를 저희가 그대로 가져오지만,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도 미국이나 아마존이나 동일하고 중국도 동일하게 특정 셀러들은 재고를 제대로 업데이트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하는 일괄 재고로 변경하시거나 재고가 0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는 검색을 해서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내가 이 해당 다른 셀러를 찾아낼 수 있겠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동일하게 일괄 변경을 재고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는지 봐주시고, 이후에 상품 정보 쪽으로 넘어오셔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봐주시면 돼요. 이 상품은 옵션에 중국어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상세 페이지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이미지 편집 기능을 눌러서 문제가 있는 상품 이미지가 있는지를 쭉 검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르기를 눌러서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는 정보, 적용을 누르면 딱 이렇게 자르게 되고, 텍스트를 통해서 여기가 추천 옵션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저장하기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사각형을 생성을 해서 잘라내기가 좀 싫으시다 하면은 이렇게 넣어주시고, 브러쉬로 주변 색상을 눌러서 이렇게 잘라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후에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배경을 한 번에 지우는 것들에 대한 기능, 또는 영역을 선택해서 번역을 하는 또는 조정을 하는 기능들도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이런 기능들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브러쉬의 기능은 좀 더 미세 조정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요 앞에 4만 지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우고, 흰색으로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장을 눌러주시면 반영이 되고요. 돌아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반영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이건 바로 반영이 되었네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좀 번거롭다 하시면은 이미지 번역을 선택하시고, 이미지 번역 한번 태우시면은 모든 텍스트가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요약 정보는 상품에 대한 요약 정보, 옵션 정보들이 쭉 나열이 되게 되고요. 상세 페이지 에디터를 누르면 먼저 상품명, 그리고 동영상, 대표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죠. 그리고 옵션 이미지,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내용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상품 요약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 쿠팡 태그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입력된 것들은 어디서 온 거냐면, 기본 정보에서 제목 랜덤 설정을 하면서 메인 키워드와 수식 키워드가 끼어들고, 그로 인해 원래 있던 상품명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글자 수가 많아지면서 그 탈락된 단어들, 탈락된 키워드들을 저희가 미리 이쪽에 넣어놨습니다. 쿠팡의 경우는 20개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여유있게 그 키워드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당 키워드들 이쪽에 넣어놨고, 나머지 키워드는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초기에 나오는 검색어는 상품명에서 랜덤하게 한 가지 단어를 가져오고요. 테이블이니까 쭉 검색을 해서 원하시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뒷단에 키워드가 추가되는 게 보입니다. 가져와지지 않는 경우에는 왜 못 가져왔는지를 안내 문구를 보여주고요.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태그 개수가 초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사 모델 정보도 위에를 보시고, 모델 정보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상품에 대한 조정이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이제 나머지 상품들도 조정을 다 했다라는 가정을 갖고 이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뒤로 가기를 누르셔서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네, 등록 요청이 되고요. 등록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지금 이제 4개가 등록이 완료가 된 거거든요. 2개는 지금 실패가 된 겁니다. 들어가서 왜 실패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초록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떤 내용으로 포인트가 40포인트, 60포인트가 아니라 40포인트만 사용된 게 확인이 되고 일자와 실패, 금치거 때문에 2개가 안 됐네요. 이렇게 실패 사유도 통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카테고리 확인, 그리고 좀 내려보면은 키워드 금치거 라는 것 때문에 아까 제가 테스트로 넣은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안 됐다 라고 실패가 됐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원본 상품 링크 누르시면 해당 상품의 원본 링크로 가게 되고 이렇게 오게 되고요. 스토어 링크를 누르게 되면 등록된 스토어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잘 등록이 된 거 확인이 가능하고 내용도 잘 들어가 있죠. 상단, 하단, 대표 이미지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실패한 키워드 아깝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등록권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든 건을 복사해서 이제 아까 네이버의 어떤 특정 스토어에 선택을 했다면 이번에 다른 스토어로 등록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동일한 스토어에 실패한 것만 넣겠다 하면은 우선 동일하게 이렇게 20포인트를 차감하고 이렇게 실패한 것만 수집이 된 상태로 등록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개별 설정이나 일괄 설정 들어가셔서 금치거에서 된 부분을 삭제를 하면 아까 실패된 건들을 정상적으로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상품 자체가 6개라고 하더라도 2개네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동일한 상품을 똑같이 등록 시도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경우에는 2개의 상품만 등록이 됩니다. 나머지 4개의 상품이 이미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명으로는 등록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중복 상품이라는 실패 코드를 보셨을 때는 동일한 상품명으로 등록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실패된 건들을 다시 수집한 다음에 랜덤 키워드를 그 상품명을 랜덤으로 설정하시는 버튼을 누르신다거나 아니면 해당 상품을 삭제하시는 형태로 등록 시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자체에서 클린 정책이라고 해서 동일한 상품명일 경우에는 이제 페널티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그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량 등록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URL 등록의 경우는 이쪽에서 원하시는 상품의 링크를 복사하신 후에 이쪽에 넣어주시면 추가가 됩니다. 엑셀에서 여러 개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다 복사를 하셔서 이쪽에 한 번에 넣으셔도 동일하게 등록이 될 거고요. 이쪽에는 의자, 소파 이런 식으로 메모를 적어주시면 해당 메모가 적용이 된 상태로 수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5자리 번호를 저희 1:1 채널 문의로 알려주시면은 보다 빠른 확인이 가능해요. 이 등록번호는 대표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등록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등록번호를 저희에게 먼저 알려주시면은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수집하기를 눌러주시고 이후에 일괄 설정과 개별 설정 이어서 해주신 다음에 등록을 눌러주시면 URL 기반으로도 이제 대표님께서 선정하셨던 링크 기반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수집 요청인데요. 브랜드 구매 대행이나 또는 이제 유럽, 미국 구매 대행, 일본 구매 대행을 하신 분들께서
원하시는 사이트에 상품을 수집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경우에 이쪽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사이트에 링크를 넣고 등록하기, 그리고 사이트의 상태를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고 실제 이 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에 다음, 지금 현재는 저희 5만 포인트인데 대략적으로 한 3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개발 신청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개발이 신청이 돼서 이렇게 참가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3명이 신청을 주셨을 경우 또는 3번의 신청권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개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신청자 모집을 하는 상태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나머지 사이트들은 3분 이상이 신청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개발을 진행을 했고, 개발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개발이 완료되었으니 사용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많이 신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 충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월정액 요금제를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15만원에 10만 포인트, 총 10,000건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한개 스토어가 처음에 시작을 하셨을 때 10,000개의 상품을 등록하실 수 있는데 10,000개를 모두 등록하실 수 있는 정도의 포인트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대형 또는 이제 판매자 등급이 더 높으시거나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5만원짜리 상품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을 구매하신 후에도 이제 포인트가 부족하신 경우에는 일반 포인트 충전을 하실 수 있도록 5만원과 32만원짜리 상품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결제 내역도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정상적인 내역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렸고, 공지사항 쪽에 와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긴밀하게 공지사항을 촘촘하게 드릴 예정이고요. 영상을 통해서도 신규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대표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추천님 코드를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도록 또는 비번을 변경하실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 현재 아이템 포크레인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현재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추가 스토어, 11번가, 옥션 지마켓, 아이맵 스토어도 확장이 될 예정이고, 수집 스토어에 대해서도 현재 대표님 일본 쪽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수집 스토어나 오픈마켓이나 중국에서 아직 저희가 아직 진행하지 않은 1688이나 다른 스토어에 대해서도 오픈을 할 예정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지 AI 번역에 대해서도 좀 더 속도를 높인다거나 좀 더 AI 기술 자체를 고도화시켜서 대표님들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일일이 각각의 이미지를 조정하지 않아도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대지와의 대표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배대지와의 좀 협업을 통해서 별도의 주문 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주문권을 받아다가 배대지로 발주를 넣는, 또는 이제 중국 사이트에 직접 구매까지 진행하는 형태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좀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개될 수 있는 시점에 테스트를 좀 꼼꼼하게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대표님들께서 적은 공수로 소싱에만 집중을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계속 달릴 예정이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쪽 좌측에 이 플러스 친구를 추가를 하시고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새벽 시간이라도 저희가 깨어 있다면, 회의 중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문의사항 환영이고요. 개선이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